저희 갤러리 현대 55주년 1부에서는 49년생인 김명희 작가님의 작품까지였고요. 2부 전시는 52년생인 김보희 작가님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52년생 작가님 이후부터는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다양해지거든요. 예를 들어 동양화를 전공하셨지만 린넨 혹은 캔버스에 동양화의 그 방법론을 완전히 적용하되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는 화면을 만드는 걸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요. 이제 제주도의 작업실에서 창작된 본인의 반려견이 등장하는 것과 밤의 풍경을 굉장히 보시면 린넨에 구현된 한국화의 이 필체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보여지는 되게 맑은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기존의 캔버스의 유화 작품과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그런 작품, 그리고 이렇게 달을 보셔도 이렇게 달물이 되게 투명한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맑고 청명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김보희 작가님의 매력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두 작가님은 선생님들 아주 20대부터 저희 갤러리와 함께 작업해 오신 박민준 작가님, 김성윤 작가님이세요. 두 분 다 굉장히 그 클래식한 회화 방법론을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자신만의 언어를 이제는 확고하게 구축하신 작가님들인데요. 박민준 작가님은 항상 이야기를 먼저 쓰시고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하나 캐릭터에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을 가득 담아서 마치 영화나 혹은 연극 무대의 한 장면을 바로 지금 딱 캡처해 둔 것 같은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시고,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우상이 약간 주제가 된 모티브들로 작업하신 신작으로 이번 저희 전시에 나왔고요. 김성윤 작가님도 항상 그 고전 그리고 미술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신만의 언어로 만드는 작업으로 되게 유명한데, 이번에도 그 유희정 그 작가라고 현대 도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실제 존재하는 도자기에 본인이 가상으로 디지털로 해본 꽃꽂이를 이렇게 구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트릭들을 담아서 저렇게 픽셀 형태로 뭉개버린다든지, 상상하지 못한 약간 애니메이션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든지 해서 조금씩 위트와 유머가 굉장히 재미있는 언어로 다시 한 번 더 제작이 됐습니다. 여기 김성윤 작가님이고요. 위로 올라. 뭐 전 세계적인 미술사가 그랬듯이 사실 20세기는 남성 작가님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요. 지금 요즘에 글로벌적으로 나타나는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성 작가님들의 약진이거든요. 여기는 한국의 회화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님들의 회화 작업을 한 번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도윤희 작가님은 원래 과거에는 좀 더 되게 정제된, 그리고 굉장히 색깔도 절제된 그런 작업을 하셨었는데 2010년 이후로 오시면서 완전 작업이 바뀌면서 지금 점점 더 폭발하는 색깔과 에너지가 한 화면에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윤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 전이었나? 프리즈 LA 페어에 갔을 때 정말 프리뷰 날에 다 솔드아웃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모았던 작가님이시고요. 이 김민정 작가님도 한국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시고 이제 이태리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그 본인이 어릴 적부터 애정했던 이 한지라는 재료에
어떤 서양 추상의 방법론이 적용돼서 형식적으로는 서양의 어떤 기하학적 추상과도 살짝 닮아 있지만 내용은 굉장히 수행적인, 명상적인 방법이에요. 보시면 요 하나하나의 한지 조각을 일일이 향이나 초로 이렇게 태운 다음에 그 태운 자국들이 이어져서 겹쳐짐으로 해서 굉장히 새로운 선과 면을 만들면서 이것들의 중첩이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느낌은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추상이 된 것 같거든요. 제목이 스트릿인데 비 오는 날 다들 우산을 받쳐들고 지나가는 모습을 위에서 바라본 풍경과 닮아 있다고 해서 제목 스트릿을 보고 나면 좀 더 상상이 더 되는 작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더 섬세하게 향으로 태운 자국들이 보시면 옆에 스트릿 작업보다 훨씬 더 뾰족뾰족하게 재밌어요. 그래서 완전히 막 똑 떨어지는 기계로 뽑아놓은 게 아니라 일일이 한 점, 한 획이 다 이렇게 손자국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정주영 작가님은 산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 작가님이신데요. 이 역시 인왕산에 있는 바위 작업을 과거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바위의 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확대해서 작업을 그리신 거예요. 인왕산이 이렇게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그 청명한 아주 싱싱한 초여름에서 한여름으로 가는 시기에 어떤 계절감, 그 습기, 그 맑은 공기 이런 게 좀 다 상상이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나뭇잎에 뭐랄까 햇빛이 비치는 네네, 그쵸. 그 느낌이 나요. 그쵸, 예.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세필로 아주 오랫동안 작업을 해야지 한 작업이 완성이 되시거든요. 영화 퍼펙트 데이즈에서는 그 사람이 늘 이걸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 그쵸. 어쨌든. 네네. 김 크리스틴 선이라고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작가님이신데요. 청각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해요. 지금 휘트니 미술관에서 All Day All Night이라고 네. 개인전을 막 했는데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 작가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은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과의 대화가 그냥 약간 막힌 에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품 이름이 에코 트랩이에요. 내 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이 늘 불확실하고 그의 소리도 내가 완벽히 이해했는지를 늘 의문이 되는 삶을 평생 사신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코 트랩이라고 해서 항상 손으로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니 핸드, 팜 이게 다 손으로 써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에코가 상상이 되시나요? 그림을 보면서? 네, 조금 예, 계속. 뭐랄까요, 좀 안 들리는 느낌? 네. 답답하게 안 들리는 느낌. 하지만 어떤 작은 빛처럼 자신에게 들려오는 그런 느낌? 네,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어에 대해서도. 크리스틴 성킴의 작품은 그런 게 되게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근데 굉장히 이걸 비주얼리 딱 제시함으로써 우리에게 딱 생각거리를 던지는 게 되게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수어 자체가 영어 기반 수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쓰는 수어랑 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알파벳이 다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항상 좀 창의력을 발휘한 소통에 대한 것이 이 작가의 평생의 화두인 거죠. 삶의 화두. 근데 그 화두가 우리에게도 되게 던지는 메시지가 지금 현대미술 작가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굉장히 새로운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두 분은 항상 듀오로 영상 작업을 했던 전준호, 문경원 작가님. 원래 문경원 네, 작가는 해화 전공이고 전준호 네. 작가는 조각 전공이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함께 공동의 작업을 할 때는 영상 작업을 주로 하고 그리고 그 현대차 프로젝트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두 분 같이 전시했을 때 그 자유의 마을에 관련한 굉장히 사실적인 형태의 이 풍경화가 되게 멋있게 전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반향을 일으켰었고 그 시리즈를 좀 더 깊게 파보자 해서 소프트 커튼 시리즈로 자유의 마을이라는 게 상징하는 여러 가지 메타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프리즈 뉴욕에도 문경원 작가님의 솔로로 나갔거든요. 이 시리즈를 가지고 거기는 그냥 사실적인 형태로 남아서 이 이미지 뒷면에 있는 이야기들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번 개인전에는 완전 앱스트랙하게 완전 다 완성해 두셨던 작품을 이렇게 흐트려 놓은 그래서 다시 또 더 생각거리를 많이 던지는 문경원 작가님의 화법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준호 작가님도 저희 작년에 그 프리즈 서울을 솔로 부스로 나갔었거든요. 예, 그때 나왔던 시리즈를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이번에 액자까지 선생님 다 고려해가지고 제작하신 거거든요. 네. 되게 입체적인 화면이 그리고 조명가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되게 달라 보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비치는 모습도 그렇고 네. 그래서 되게 그냥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하는 일강승 작가의 원 오브 시그니처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이분은 주류 역사에서 배제됐던 어떤 키와 역사를 되게 아카이브 조사를 하고 그거를 되게 비주얼하게 미술 작품으로 그 역사를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중요한 인류의 하나의 역사인데 해서 그 삼배가 원래 좀 제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천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금실로 자수를 넣어서 이것이 다 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이 작품 아마 이름이 빌 앤 조일 거예요. 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게 약간 토르소 형태를 살짝 멀리서 보면 좀 그러네요. 드러내는. 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작업이에요. 굉장히 섬세한 감성이 듬뿍 담긴 이것은 이제 수어를 이렇게 시각화한 이미지거든요. 그 올해 작가상에 그 전시할 때 요걸로 된 시를 아주 가로로 긴 삼배에다가 시 하나를 적은 적이 있거든요. 이 수어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요것이 되게 이강승 작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작품인데 이번에 그거가 연관된 작품 도전을 저희 전시에 가지고 왔거든요. 지하로 갈게요. 네. 근데 약간 2층은 조금 더 여성의 포커스를 뒀던 디스플레이였고요. 여기는 이제 마찬가지로 강익중 작가님 네. 역시 코리안 디아스포라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작가고 요 시리즈의 시작이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뉴욕에 가서 자리 잡을 때까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맨날 지하철을 타고 커뮤팅을 하셨는데 그 뭐라고 그러죠? 출퇴근을 했었는데 그래서 작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요만한 요 판넬을 이렇게 멜빵바지 주머니에 가득 넣어가지고 퇴근하면서 지하철에서 계속 그렸대요. 혹은 이렇게 단어, 알파벳 혹은 우리말 한글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걔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문장이 한 작품이 되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rabbits fear thunder the most. 그러니까 토끼는 천둥을 제일 무서워한다.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모아 작업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만드는 되게 재미있는. 지금도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 한글 프로젝트 되게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런 것이고 요거는 이제 이진한 작가님 저희 작년에 개인전 했던 또 런던에서 공부를 한 여성 페인터인데 굉장히 그 색의 사용이라든지 이 레이어들의 그 중첩이 굉장히 잘 보이면서도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래서 되게 초상인데 이야기를 자꾸 찾게 돼요. 화면을 보시면. 네. 그래서 이진환의 약간 컬러 팔렛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예. 여기 이제 여성 작가님 이진환 작가님 그리고 여기 이우성 작가님 여기는 약간 좀 민중 계열 스타일의 어떤 사람을 많이 그려시고 계신데 왜 걸개에다가 그냥 걸어서 그냥 툭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또 전시를 하셨는데
저희 이제 55주년을 위한 작품을 요청드렸을 때 요 두 작업을 네, 제작해서 두셨어요. 약간 뭐 제주도의 어느 한 곳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런 해지는 석양의 그 풍경들을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를 하나만에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고전 작업, 고전 회화부터 가장 최근 것까지, 그리고 그 노을이 이렇게 바다에 비친 것의 표현이라든지 굉장히 그 이우성 작가님만의 감성이 물씬 드러나는. 그리고 또 이우성 작가님 생각하면 약간 이런 팔레트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건 딱 정말 이진환의 팔레트라면 이건 딱 이우성의 팔레트. 그리고 여기는 남성 작가님이 세 분이고, 여기 누군지 짐작되세요? 누구시죠? 요즘 가장 핫한 LG 구겐하임상 수상하신 김하영 네, 작가님. 김하영 작가님의 2007년 작품이에요. 예전 작품이시군요. 네네. 저도 사실 실물을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포토 콜라주로 굉장히 위트 있게,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시리어스한 이런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연예인의 자살 같은 것을 이렇게 작품화한 거고요. 여기 보면 좀 안타깝게도 죽음이 좀 다 있어요. 이거는 여기 강변에서 발견된 시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타살인지 자살인지 모른 죽은 사람이 창으로 바라보여지고. 그러네요. 네, 저 작업 같은 경우는 저 욕조 속에 모래가 잔뜩 있잖아요. 저 속에 시체가 있다는 걸 상상하게 하는 작품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하영 작가님의 그 스토리텔링, 이게 영상 작업으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한 화면에 이제 각각 다른 장면에서 떼온 이미지들을 콜라주로 만들어내는 이야기 시리즈거든요. 네. 김하영 작가는 좀 사변적 소설, SF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죠. 뭐 허구성을 많이 부각시키고 그러시는데 네네. 이때부터 그런 조짐이 보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 다큐멘터리에서 네. 넘어가는. 네네. 그러면서도 되게 영화적이에요. 이 사진 콜라주 자체가. 네. 그렇죠. 뭔가 약간 움직일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유근택 작가님. 네네. 그 서구 컬렉터들이 이 작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냥 딱 보면 캔버스에 유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지의 템페라라고 하면 와우 하고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5겹에서 한 7, 8겹 가량의 한지를 이렇게 중첩시켜서 벽에 일단 걸어놓고 작업을 하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축축한 상태에서 이 템페라로 막 작업을 한 다음에 완전히 마르기 전에 빡빡한 철솔로 막 으깨요. 그래서 그 한지의 섬유질들이 이렇게 엉키면서 이런 마치 유화 물감의 마티에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 한지라는 게 사실 캔버스보다 더 오랜 그 내구성이 있는 게 증명이 된 재료잖아요. 그래서 동양화를 전공하셨지만 가장 현대화시킨 그런 동양화 전공에 되게 중요한 작가가 아닌가.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한 화면에 다양한 시간과 그 장소가 한 화면에 같이 등장하는 것도 너무 재밌는 것 같고요. 요즘에 그 막 초현실주의 한국 근대미술에서 지금 덕숭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유근택 작가님 볼 때 약간 초현실주의랑 약간 오버랩이 되긴 했었거든요. 유근택 작가님이 덕숭에 전시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네. 거기는 약간 근대 포커스를 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은 완전 현대 미술이니까 그냥 재료적인 측면이나 주제적인 측면이나 이 형식에 추구하는 바가 굉장히 모든 미술사의 그게 동서양의 미술사가 한 화면에 이렇게 총 집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민아 작가님. 네네. 네, 최민아 되게 작가님. 민중미술의 대표 주자로 알려지셨는데, 그 이제 약간 본인은 이미 그 시기를 지난 시점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담긴 시리즈거든요. 저희가 약간 블루 시리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되게 약간 포기를 막 하는 그런 청년들, 미래가 있을까? 그런데 굉장히 감성적으로 되게 잘 인물의 지금 심리적 상태를 이렇게 얇게
유화로 이렇게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햇빛에 오래 방치해서 굉장히 빛바랜 듯한 네. 그런 약간 아련한 좀 마음이 아픈 약간 청년 젊은이를 바라보는 어떤 작가의 시선이 되게 느껴지는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호 작가님. 네네. 네. 워낙 뭐 유명해서 보시면 뒤에 있는 그 현수막 그 캔버스 천의 규모가 상상이 되시죠? 저게 한 폭이 한 1.2m라고 봐도 저게 지금 거의 15m가 넘는 네. 가로 세로 저거를 세워서 저 나무를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네. 이명호만의 캔버스를 만드셔가지고 네네. 작품을 거기 담으셨.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진을 정말 실 크기로 한번 인화를 해서 걸면 너무 멋질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걸 만한 장소가 잘 없으니 이렇게 봐야죠. 이명호 선생님 작품은. 현대갤러리 앞마당에다가 이번 9월에 한번 하시죠. 그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